반갑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F4비자닷컴입니다. 이번 강의는 파차이 정보처리 기능사 필기 제2강 논리회로 세 번째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논리회로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봤는데요. 논리회로는 조합 논리회로, 순서 논리회로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요. 자, 이번 시간에는 이 두 개의 논리회로에 대해서 배워볼 거고요. 여러분들은 이번 시간에 조합 논리회로에서는 반가상기와 정가상기가 어떻게 다른지 각각의 특징을 정확하게 구별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순서 논리회로에서는 가장 대표적인 순서 논리회로 바로 플립플롭의 종류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RS, JK, DT 여러 가지 배울 텐데요. 어떤 종류들이 있는지 그리고 각 플립플롭별로 어떤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지 구별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조합 논리회로에서는 보통 두 문제가 출제가 되고요. 순서 논리회로에서는 적으면 한 문제 아니면은 두 문제 정도까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딱 정해진 건 아닌데요. 제가 지금까지 출제되었던 문제를 분석해보고 또 최근에 제가 시험 여러 번 쳐봤는데 시험을 쳐보니까 이런 식으로 많이 출제가 되고 있는 중요한 파트가 되겠습니다. 자, 먼저 조합 논리회로인데요. 이 조합 논리회로는 이 조합이 뭐죠? 조합? 여러 개를 합치는 걸 조합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조합 논리회로란 논리 게이트 여러 개들을 조합시킨 게 바로 조합 논리회로가 됩니다. 이름 그대로죠. 이 조합 논리회로는 입력 신호의 값, 쉽게 말해서 입력 값이 정해지면은 그 값에 따라서 출력이 정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따가 뒤에서 배울 순서 논리회로는 뭐냐면요. 입력 신호 값뿐만 아니라 입력 신호의 값에다가 이전의 상태 값이 또 있습니다. 그 두 가지에 따라서 값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게 있구나 하시면 되고요. 시험에 나오진 않습니다. 다만 이 종류를 좀 봐두셔야 되는데요. 조합 논리회로는 실제로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요. 우리는 수업 시간에 6가지를 배울 겁니다. 반가상기, 전가상기, 이름 비슷하죠? 인코더, 디코더, 멀티플렉서, 디멀티플렉서가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같은 가상기인데 반가상기, 전가상기, 코더인데 인코더, 디코더, 멀티플렉서인데 얘는 그냥 멀티플렉서, 얘는 디멀티플렉서. 이름 비슷하죠. 이렇게 6가지 종류가 있고요. 자, 우선 반가상기. 시험에 반가상기는 반드시 한 문제가 나옵니다. 이 반가상기는 이름을 보시면은 가산기라고 하는 거. 가산이 뭐예요? 더하는 연산을 가산이라고 하고요. 기는 장치를 말하죠. 가산기가 되고요. 영어로는 add가 더한다는 말이고 er이 붙어서 더하는 장치가 되고요. 자, 그런데 앞에 반이라고 하는 글자가 붙었습니다. 영어로는 half라고 하는데요. 이 가상기가 왜 반가상기냐면은 실제 가상기가 우리 바로 이어서 배울 전가상기라고 하는 건데요. 이 전자는 완전하다는 말이죠. 온전하다. 이 전가상기를 구성하는 요소가 바로 반가상기입니다. 반가상기 두 개가 들어가요. 반반 합치면 하나가 되죠. 자, 거기다가 이따 배우겠지만은 OR 게이트가 또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전가상기를 구성하는 절반에 해당하는 반쪽짜리 가상기 때문에 이름이 반가상기라고 지어졌고요. 자, 그리고 이 반가상기는 입력값 두 비트를 더해서 입력값이 두 개입니다. 비트 두 개를 더해서 합 그리고 자리 올림을 구하는 그런 회로입니다. 자, 합은 영어로 sum이라고 하고요.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합은 보통 s라고 많이 표현합니다. 그리고 자리 올림은 carry라고 하는데요. 앞 글자를 따서 보통 자리 올림은 c라고 표현을 또 많이 합니다. 자, 합하고 자리 올림이 뭐냐면요. 우리 십진수에서 예를 들어서 38 더하기 27 있다고 할까요? 자, 이 둘을 더하면은 8 더하기 7 하면은 하나 올라가고 5가 되고요. 그 다음에 3 더하기 2 하면 5인데 하나 더해서 65가 되겠죠. 쉽게 말해서
얘가 합이고요. 여기 올라가는 거 이거를 자리 올림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한번 보자고요. 지금 우리 이진수 공부하고 있잖아요. 이진수에서 나올 수 있는 비트, 비트도 나중에 더 따로 배울 텐데 비트는 한 칸을 말합니다. 한 칸, 한 자릿수를 말하는데요. 어차피 이진수라고 하는 거는 0하고 1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진수 두 개를 더한다는 말은 경우의 수가 네 가지가 나옵니다. 0, 0, 그 다음에 0 더하기 1, 1, 0, 1 더하기 1 이렇게 네 개를 더할 건데요. 제가 네 가지 경우를 다 보여드릴게요. 자, 우선 0 더하기 0, 0 더하기 1, 1 더하기 0, 1 더하기 1 이렇게 네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0하고 0을 더하면 얼마죠? 이거 OR 아니고요. 그냥 더하기입니다. 0 더하기 0은 당연히 0이죠. 여기 자리 올림이 올라가나요? 한 자리 올라가나? 안 올라가죠. 그러면 이 0이 그대로 내려와서 결과가 0, 0이 됩니다. 자, 또 0 더하기 1 하면은 당연히 1이죠. 0 더하기 1은. 여기 자리가 올라가나요? 한 자리? 안 올라갑니다. 그래서 얘는 0, 1이 되고요. 1 더하기 0도 마찬가지입니다. 합은 1, 그 다음에 자리 올림 안 올라가서 0, 1이 됐는데, 자, 이제 그 다음 잘 들으세요. 1 더하기 1은 얼마죠? 당연히 2라고 하시겠죠. 그런데 이진수에는 0하고 1밖에 없습니다. 이 2라는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조금 헷갈리는 부분인데요. 자, 이거 설명드릴게요. 우리 십진수에서, 우리가 사용한 십진수에서 만약에 9하고 1을 더한다고 합시다. 9 더하기 1은 당연히 10이잖아요. 자, 잘 들으세요. 이 9라고 하는 수는요, 십진수에서 표현할 수 있는 가장 큰 수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 십진수는 0부터 9까지 10개의 수를 사용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9가 제일 커. 제일 큰 놈인데요. 거기다가 1을 더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9가 꽉 차 있는데 넘친다는 말입니다. 넘친다는 말은 결국 한 자리 올라간다는 말이에요. 그럼 얘는 얼마가 됩니까? 그렇죠. 0이 되고 1이 그대로 내려와서 우리가 9 더하기 1은 10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이진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진수는 어차피 0하고 1 두 개밖에 없는데 이 1이 제일 큰 놈이잖아요. 물론 둘 중에 제일 큰 겁니다. 어쨌든 제일 큰 놈이야. 자, 근데 여기다가 또 1을 더하게 되면요. 꽉 찼는데 또 1을 더해? 그럼 어떻게 돼요? 넘치죠. 넘친다는 말이 한 자리 올라가는 겁니다. 같은 개념이에요. 그러면 합은 얼마가 되느냐? 당연히 0이 되겠죠. 그리고 1이 그대로 내려와서 1, 0이 되는 겁니다. 자, 제가 이렇게 네 가지 경우를 다 보여드렸는데요. 뭐 특별히 어려운 건 없는데 요 네 번째 1 더하기 1은 2가 아니라 이진수로 1, 0으로 표현한다는 것만 조심하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우리가 이진수 입력값 두 비트를 만약에 A하고 B라고 합시다. 이게 입력값 두 개의 비트가 되고요. 자, 그러면 여기 오른쪽에 있는 놈, 이게 바로 합이 되고요. 그 다음 아까 올라가서 내려오는 걔는 자리 올림 C가 되는 겁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면요. 각각의 경우에 오른쪽에 있는 요 놈들이 바로 S, 합이 되고요. 그리고 앞에 있는 놈, 요 놈 0, 0, 0, 1 있죠? 얘가 바로 C, 자리 올림 C가 되겠습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거를요, 이제 진리표, 표 형태로 보여드릴게요. 0 더하기 0은 S는 합입니다. 합 얼마예요? 0이죠. 자리 올림이 올라가나요? 생기나요? 안 생기죠. 0 더하기 1 하면은 합이 1, 자리 올림 안 생깁니다. 1 더하기 0 하면은 마찬가지로 합 1, 자리 올림 0이고요. 자, 그런데 1 더하기 1을 하게 되면은요, 합이 0이 됩니다. 왜냐면 아까 제가 1 더하기 1 하면은 한 자리 올라가고 0 되고 얘가 그대로 내려와서 1이 되는데 얘가 바로 합 S고 요 놈이 자리 올림 C가 되잖아요. 그래서 합은 0입니다. 자리 올림은요? 그렇죠. 한 자리 올라가니까 자리 올림이 1이 되겠죠.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되는 게 이 합은요. 합은 0, 1, 1, 0일 때만
1이 되고, 그 다음 시험에 잘 나오는 이 자리 올림수 C는 입력값이 둘 다 1일 때만 1이 됩니다. 자, 이게 되게 중요한 건데요. 합은 두 개의 입력 비트가 서로 다르니까 01, 10 서로 다르죠. 자, 그때 1이 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입력값이 서로 다를 때 1이 된다? 어디서 들어본 것 같지 않나요? 입력값이 서로 다를 때 1이 되는 거는요, 바로 XOR이 됩니다. XOR은 입력값이 서로 다르면 1이 되고요. 입력값이 서로 같으면 0이 된다라고 제가 강조했죠. 중요하다고. 자, 그리고요. 이 자리 올림 C는 입력 비트가 두 개 입력 비트가 모두 1일 때만, 자, 그때만 1이 되죠. 자, 이것도 잘 보세요. 입력값이 둘 다 1일 때만, 모두 1일 때만 1이 된다? 이게 뭐죠? 그렇죠. 이게 바로 AND예요. 자, 여기 시험 잘 나옵니다. 시험에 자리 올림 C는 무엇으로 표현 가능한가? 자리 올림 C는 둘 다 1일 때만 1이 되니까 바로 AND가 되는 겁니다. 자, 이거를 논리식으로 표현하게 되면은요, 이 합 S는 XOR인데, XOR은 보통 이렇게 표현하고요, 또 이렇게도 풀을 쓸 수가 있는데, 사실 합 S는 시험에 안 나옵니다. 몰라도 돼요. 중요한 거는 바로 이 자리 올림 C는, 보세요. 이 C가 이렇게 0001이 되는데, 자, 요 놈을 논리식으로 표현하게 되면은요, 잘 보세요. 지난 시간 제가 말미에 설명드린 것 같은데, 출력값이 0인 거는 신경 쓰지 말라고 했죠. 보지 말라고 했습니다. 관심이 없어요. 출력값이 1일 때 입력값을 일단 곱하라고 했죠. A하고 B를 곱해. 자, 그런데 다행히도 둘 다 1이죠. 그러면 1 곱하기 1은 얼마예요? 1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A값, B값 그냥 그대로 곱하면은 여기 바로 C가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바로 C각기 A and B가 되죠. 자, 요거를 잘 봐두세요. 자리 올림 C는 AND랑 똑같은데 얘를 논리식으로 표현하면은 A and B로 그냥 AND니까요. 표현됩니다. 자, 또한 이 논리 회로를 그러니까 이 반가상기를 논리 회로로 표현을 하게 되면은 자, 이렇게 좀 복잡하게 그림이 나오는데요. 자, 이거 어려울 거 없습니다. 잘 보세요. 합 S는 이게 무슨 게이트죠? 우리 지난 시간에 XOR이라고 배웠죠. 합 S는 바로 XOR이고요. 자, 그 다음에 자리 올림 C는 A하고 B가 들어가서 이게 무슨 회로입니까? 게이트예요. AND잖아요. 그래서 AND가 되는 겁니다. 논리 회로를 억지로 외우지 마시고, 합은 XOR이고 자리 올림 C는 AND로 표현하는구나. 이게 바로 반가상기구나. 이렇게 아시면 되고요. 자, 또 재미있는 사실은 이 반가상기는 입력 2개 그리고 출력 2개라는 사실이 재밌다 하는 표현보다는 중요합니다. 자, 이 반가상기 봅시다. 진리표로 보시면은 입력이 A랑 B죠. 출력은요. 그렇죠. S랑 C가 출력입니다. 그럼 어때요? 둘이죠. 논리식을 볼까요? 자, 이게 오른쪽 부분이 입력입니다. 문자가 A하고 B밖에 없죠. 입력이 2개. 출력은요. 마찬가지 2개입니다. 입력 2, 출력 2이고 논리회로 보겠습니다. 논리회로도 여기 A, B가 입력으로 들어가고요. S하고 C가 출력이 나오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게 반가상기는 입력 2, 출력 2, 둘이더라. 이렇게 암송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정가상기. 실제로는 정가상기가 사용됩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 정가상기는 한눈에 봐도 좀 복잡해 보이지 않나요? 좀 정신이 없죠. 자, 우리가 아까 배우기를 반가상기는 입력 2개, 이진수 2비트를 더해서 아까 그냥 C하고 S였죠. 합하고 자리 올림을 구하는데, 자, 여기는 또 뭐 하나 더 있어요. 입력값이 3개입니다. 자, 요거는 뭐 굳이 설명드리자고 하면은 이전 자리에서 발생한 자리 올림수를 말하고, 이거는 새로운 자리 올림수를 말하는 건데요. 사실 이거 모르셔도 괜찮아요. 여러분 교재에 뭐 넣어드리긴 했는데, 반가상기 회로에다가 아랫자리에서 발생한 자리 올림수는 얘를 말합니다.
이것까지 처리가 가능하다. 이런 말인데요. 자, 얘가 추가가 되는데 실제로 여러분 아셔야 되는 거는 이 진리표도 사실 몰라도 괜찮아요. 이게 입력이고 이게 출력이라고 그런 말인데요. 논리식 몰라도 됩니다. 우리 정보 처리 기능사에는 이거 안 나옵니다. 그리고 논리회로 사실은 이 자체를 다 알 필요는 없어요. 다만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두 가지를 아셔야 되는데요. 이 정가상기는 입력 3개, 출력 2개라는 겁니다. 우리 방금 배웠던 반가상기는 입력 2, 출력 2이었죠. 정가상기는 이 입력이 한 개 더 늘어났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진리표를 보시면은 입력은 A, B 그리고 CI 이게 이전 자리에서 발생한 자리 울림수를 말하는데 입력이 3개고요. 출력은 2개. 논리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입력이 A, B 그리고 CI 입력 3개. 출력은 2개. 자, 논리외로 그림 볼까요? 입력 3개, 출력 2개입니다. 차이점 아시겠죠? 반가상기는 둘이고 정가상기는 입력이 하나 더 늘어서 둘이 된다는 거 좀 봐두시고요. 자, 또 하나 더 아셔야 되는 게 이 정가상기는요. 논리회로를 보시면 자, 우리가 아까 반가상기 할 때요. A하고 B가 이렇게 들어가서 얘가 X, OR을 제가 그림 예쁘게 못 그리겠는데 거치면은 합 S가 되고요. 자, 그리고 요 놈이 똑같이 AB가 AND로 들어가게 되면은 자리 올림 C가 나온다고 했잖아요. 자, 지금 보시는 여기 XOR AND 똑같죠? 똑같죠? 그래서 요게 바로 반가상기고요. 그 다음에 얘도 XOR 얘도 AND네. 똑같이 반가상기. 그리고 이게 바로 OR 게이트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 반가상기는 이 정가상기는 반가상기 2개와 그리고 하나의 OR 게이트로 구성이 됩니다. 얘도 시험에 잘 나옵니다. 반가상기 2개 OR 게이트로 구성이 되는데 이거 조금 쉽게 외우시려면요. 반가상기 2개랍니다. 반가상기가 2개고요. 그 다음에 OR 게이트죠. 5개. 여러분 어디 갈 때요. 어디 올 때 인상 쓰고 오지 마시고 반가이 오게 반가운 모습으로 반가운 얼굴로 오시게라는 의미에서 반가이 오게로 암송하셔도 되겠네요. 반가이 오게. 안 까먹겠죠? 자, 1번입니다. 논리 게이트의 조합으로 구성이 되었답니다. 이게 뭐예요? 아까 제가 논리 회로의 게이트의 논리 게이트의 조합으로 구성이 되면 조합 논리회로라고 했죠. 자, 그리고 출력이 입력값에 의해 결정이 된다고 합니다. 자, 이러한 문제는 뒤에 나오네요. 조합 논리 회로가 아닌 것을 물어봅니다. 자, 우리 두 가지밖에 안 배웠는데요. 가상기 중에서 반쪽짜리 가상기인 반가상기 그리고 온전한 가상기인 전가상기 두 가지 배웠고요. 그리고 이어서 우리가 배울 게 인코더, 디코더를 배울 겁니다. 자, 또 멀티플렉서, 디멀티플렉서 이렇게 6가지를 배울 건데요. 아직 우리가 다 배우진 않았잖아요. 어쨌든 정가상기, 반가상기 그 다음에 여기 디코더가 있으니까 디코더, 멀티플렉서가 여기 있죠. 그래서 플립플롭은요. 조합 논리회로가 아닙니다. 여러분 책에 한번 써보세요. 이따가 또 배우겠지만은 이게 순서 논리회로에 해당이 됩니다. 일단 적어만 놓으세요. 뒤에서 자세히 배울 겁니다. 아닌 거니까 답은 4번이죠. 2번. 다음에 표시된 진리표가 이러한 표를 진리표라고 하는데요. 나타내는 회로가 뭐냐라고 합니다. 그리고 힌트를 주기를 입력은 A, B랍니다. 이 A하고 B가 이게 입력이고요. 그리고 출력은 S와 C랍니다. 이 두 개가 출력이 되겠죠. 입력이고 출력인데 입력이 몇 개입니까? A, B. 그렇죠. 2개. 출력은 SC. 2개죠. 우리가 배우는 것 중에서요. 입력 2개, 출력 2개가 되는 것은 사실은 반가상기밖에 없습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반가상기는 입력 2, 출력 2이 되고요. 정가상기는 입력이 하나 더 많습니다. 입력 3, 출력 2이 되고 자, 말 나온 김에 엔드 볼까요?
AND는 우리 이렇게 그리잖아요. 입력 둘, 출력 하나. OR은요. 자, OR도 입력 둘에 출력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반가상기가 되고요. 3번 반가상기에서 두 개의 입력 비트가 모두 1이랍니다. 입력이 둘 다 1이래요. 자, 그때 합이 얼마가 되느냐? 이 문제 많이 틀립니다. 자, 이거요. 결국은 1 더하기 1을 물어보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입력 비트가 둘 다 1이라고 했잖아요. 자, 두 개인데 그러면 1이 제일 큰 놈이잖아요. 뭐 그래봐 0하고 1밖에 두 개밖에 없지만은 어쨌든 제일 큰 놈인데 하나 더 하면은 꽉 찼는데 넘쳐버리겠죠. 하나 올라가고 여기 0 됩니다. 그리고 1이 그대로 내려와서 1, 0. 이거 10이라고 아닐 거예요. 그냥 1, 0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풀고 나서 1, 0? 오케이. 1, 0이네 하면 3번 고릅니다. 아니에요. 이러면 큰일 나요. 그게 아니라 문제에서는 합이 얼마인지 물어봤죠. 합, 썸. 얘가 바로 합 S, 썸이고요. 얘는 자리 올림 C, 캐리가 됩니다. 합을 물어봤기 때문에 0이 정답입니다. 조심하세요. 여기까지 실컷 다 풀어놓고서는 그럼 다 푼 건데 마지막 고를 때 1, 0이 아니라 S는 합은 0이 되겠습니다. 4번입니다. 다음과 같은 논리식으로 구성되는 회로가 뭐냐라고 합니다. 친절하게도 S는 합을 나타내고 C는 자리 올림을 나타낸다라고 해놨네요. 이 논리식을 보시면은요. 여기 오른쪽 부분이 바로 입력입니다. 입력의 문자가 뭐밖에 없죠? A랑 B밖에 없죠. 물론 A 봐도 A에서 나온 거니까 입력이 몇 개예요? 그렇죠. 두 개입니다. 출력은요? 마찬가지로 두 개죠. 자, 다시 강조합니다. 입력 둘, 출력 둘은 반가상기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전가상기는 입력 셋, 출력 둘이 됩니다. 답은 2번이고요. 5번 반가상기의 논리회로도에서 반가상기에서 자리 올림, 보통 우리가 C라고 하죠. 자리 올림이 발생하는 회로가 뭐냐라고 했습니다. 자, 한번 보여드리면요. 입력값 A, B가 있고 합 그리고 자리 올림 이렇게 있는데요. 자, 경우의 수는 네 가지입니다. 00, 01, 10, 11 이렇게 네 가지 경우가 있는데 0 더하기 0 하면은요. 합은 0, 자리 올림도 안 올라가니까 0, 0 더하기 1 하면은 합은 1, 자리 올림은 안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1 더하기 0 하면은 합은 1, 자리 올림 안 올라가고요. 자, 1 더하기 1이 이제 문제인데 1 더하기 1 하면은요. 2가 아니라 제일 큰 놈에서 하나 더해주면은 한 자리 올라가고 0 되고 그대로 내려와서 1, 0이 됩니다. 즉 합은 0이 되고요. 자리 올림은 1이 되겠죠. 자, 문제입니다. 자리 올림이 발생하는 게 뭐냐? 자리 올림은 이거잖아요. 0001인데 자, 언제 자리 올림이 발생하냐면은 입력값이 둘 다 1일 때만 발생을 하죠. 그래서 바로 AND가 되는 겁니다. 6번 두 비트를 더해서 합과 자리 올림수를 구하는 그게 바로 반가상기죠. 자, 문제 뒤에 나오네요. 반가상기에서 올림수 또는 자리 올림수 비트를 나타낸 논리식이 뭐냐? 이 자리 올림수는요. 우리 방금 했잖아요. 자리 올림수는 AND라고 배웠잖아요. 그렇죠? 이게 AND입니다. 자리 올림수 회로가. 그럼 이 네 개 중에 AND가 뭐냐? 얘도 AND고 얘도 AND인데요. 자, 그게 아니라 이게요. 둘 다 1일 때만 1이 되는 바로 A and B. 얘가 진정한 AND입니다. 됐죠? 답은 3번입니다. 다시 강조할게요. 자리 올림수. 자, 정리해드립니다. 시험에 이게 잘 나오기 때문에요. 자리 올림수 물론 보통 C라고 많이 표현하는데요. 자, 얘는 첫 번째 AND 회로고요. 자, 그 다음에 이 C는 A and B로 표현 가능하고 자, 또 요거를 그림으로 표현하면은 이렇게 되겠죠. 요 세 가지 잘 봐두시기 바랍니다. 자, 7번입니다.
다음 논리 회로는 무슨 회로인가? 그림 보시면요. 입력 몇 개? 2개. 출력은요? 2개. 볼 거 없습니다. 바로 반가상기입니다. 입력 둘, 출력 둘. 8번. 다음과 같은 회로에서 이 그림에서 입력 A, B가 둘 다 1이랍니다. 여기도 1, 여기도 1이 돼간다고 하네요. 자, 그때 합 S하고 자리 올림 C의 값이 뭐가 되느냐? 이게 바로 문제인데요. 자, 보자고요. 이게 푸는 방법이 2가지가 있는데요. 자, 첫 번째 방법은 이 그림이, 이 회로가 반가상기인지 모르고 풀어본다고 합시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전 시간에 봤던 대로 그냥 1, 2를 집어넣으면 돼요. 자, 그러면은 일일이 XOR로 들어가죠. XOR은 값이 같으면은 0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AND로 들어갑니다. 즉 1이고 요게 1이죠. AND 하면은요 1 AND 1은 1 곱하기 1은 1이죠. 정답이 0, 1이 되고요. 답은 2번입니다. 자, 또 푸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뭐냐면은 1, 자, 요 그림 자체가요. 요 그림이 반가상기란 걸 알면은 어차피 알 수가 있잖아요. 둘이니까. 자, 그러면 그림 보지 마시고 1 더하기 1 하면 되는 겁니다. 1 더하기 1 합시다. 자, 그러면은 합은 0이 되고 한 자리 올라가서 1, 0이 되겠죠. 얘가 S가 되고 얘가 C가 되는 겁니다. 어때요? 답은 똑같죠. 사실은 이게 더 좋은 방법인데 뭐 어쨌든 답만 나오면 되니까는요. 편한 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9번. 이제는 정가상기로 넘어갑니다. 정가상기 회로는 몇 개의 입력과 출력을 갖고 있느냐? 자, 다시 강조합니다. 입력 출력이 둘이면은 이거는 반가상기고요. 그 다음에 입력 3개, 출력 2개. 얘가 바로 정가상기가 되죠.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자, 10번. 정가상기는 어떤 회로로 구성이 되느냐? 자, 정가상기 아까 제가 뭐라고 했어요? 반가이 5개라고 했죠. 즉 반가상기 2개, OR 게이트 하나로 구성이 됩니다. 그러면 반가상기가 2개가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OR 게이트가 되기 때문에 정답은 4번입니다. 자, 11번. 정가상기의 구성으로 옳은 것은? 자, 똑같은 문제인데요. 같죠? 자, 정가상기는 반가상기가 2개죠. 오케이. 2개의 반가상기와 OR 게이트가 하나라고 했죠. 오케이. 반가이 5개. 답 1번이고요. 자, 이제는 인코더, 디코더를 배워볼 텐데요. 인코더는요, 어떤 특정 값을 이진수로 바꾸는 장치를 인코더라고 합니다. 자, 잘 보세요. 이게 굉장히 재밌는 표현인데요. 코드라고 하는 거는요, 코드는 사실 이진수입니다. 이진수. 그 다음에 더하면 R이 붙게 되면은 이진수를 만드는 장치. 이게 바로 이진수라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이게 장치라는 말이고, 영어에서 in이라는 말은 만든다. 여기는 편집한다 말 쓰는데요. 자, 만든다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진수 코드를 만드는 장치를 인코더, 뭐 우리말로는 부호기라고도 합니다. 부호가 바로 코드거든요. 자, 인코더. 이 인코더는 이진수로 만드는 장치가 되기 때문에요. 이진수로 바꾸는 거고요. 뭐 또는 다른 말로 신호에서는 이진신호로 바꾼다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같은 말입니다. 반대로 디코더는요. 영어에서 D는 반대를 말합니다. 한자로는 이렇게 쓴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아마 이게 코드를 뭐 번역한다 이제 그런 한자 같은데요. 그래서 해독기라고 합니다. 해독기. 얘는 말씀드린 대로 인코더의 반대 동작을 합니다. 즉 이진수 또는 이진신호 같은 말이죠. 이진수를 다른 부호로, 다른 걸로 바꿔주는 역할을 합니다. 정리해 드릴게요. 어떤 정보, 여기서는 특정 값이라고 했는데요. 어떤 정보라고 합시다. 어떤 정보를 암호가 영어로 코드가 되고, 이게 암호라는 말입니다. 이게 비밀, 암호. 이제 이진수,
암호. 왜 이진수가 암호냐면요. 자, 여러분들 볼까요? 이거 뭔지 아세요? 이거 01, 000001 이거 뭔지 아세요? 모르잖아요. 사실 이게 뭐냐면요. 이게 대문자 A를 말합니다. 그래서 얘는 단순한 정보가 되고요. 얘는 이진수인데 우리가 모르잖아. 우리 인간이 모르기 때문에 이게 바로 암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진수나 암호나 같은 말입니다. 다시 할게요. 어떤 정보를 이진수로 바꾸어주는 장치가 바로 인코더가 되고요. 자, 반대로 어떤 이진수를 원래의 정보로 바꿔주는 그게 바로 디코더가 되겠습니다. 이게 되게 헷갈립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외우시냐면요. 암송하는 거 알려드릴게요. 이진수로 바꾸니까 이인코더입니다. 안 까먹겠죠? 이진수로 바꾸면 이인코더. 반대는 디코더가 되겠습니다. 자, 바로 문제 풀어볼게요. 12번. 특정 값을, 여기서 말하는 특정 값은 뭐 다른 말로 정보라고 보면 되겠네요. 어떤 값을 이진수로 변환한다. 볼 거 없습니다. 이진수로 바꾸면은 이인코더가 되겠습니다. 됐죠? 답은 1번입니다. 혹시 모르니까요. 이거 영어 한번 봅시다. 인, 코, 더가 되겠습니다. 시험에 요 한글 대신에 영어로 나올 수 있으니까요. 요게 인, 코, 더가 되고요. 또는 이게 영어 발음이니까요. 엔코더라고도 합니다. 오케이. 13번. 특정한 장치에서 사용되는 정보를 어떤 정보를 다른 곳으로 전송하기 위하여 일정한 규칙에 따라 자, 그 정보를 뭘로 바꾼답니까? 암호로 바꾼대요. 이 암호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이진수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 문제는 이진수로 바꾸는 게 뭐냐? 이진수로 바꾸면은 뭐예요? 인코더가 되죠. 이게 바로 인코더가 되고 우리말로는 부호기라고도 합니다. 답이 3번이네요. 14번. n비트의 이진코드 입력에 의해 최대 2의 n승계의 출력이 나오는 회로랍니다. 아우,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뭐지? 모르겠어요. 자, 근데 뒤에 봅시다. 이진코드를 여기서 말하는 이진코드라고 하는 것은 이진수죠. 이 진수를 다른 부호로 바꾼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문제 푼 거는 어떤 정보를 이 진수로 바꿨잖아요. 여기 바로 인코드라고 했는데, 자, 반대는 보세요. 이진수를 다른 걸로 바꾼다고 했잖아요. 이 반대죠. 이진수를 다른 걸로 바꾸기 때문에 얘는 디코드가 됩니다. 정답은 1번이고요. 혹시 모르니까 디코더 영어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지금 조합 논리회로 공부하고 있고요. 조합 논리로 마지막 멀티플렉서, 디멀티플렉서가 있는데요. 이게 사실 굉장히 어려운 개념이에요. 제가 뭐 시간이 없거나 하시는 분들은 학원 수업할 때요, 뭐 건너뛰기도 한데, 자, 근데 최근에 또 나왔기 때문에 제가 또 설명을 드려야 되겠네요. 멀티플렉서는요, 자, 영어부터 볼까요? 멀티플렉서하고 발음하는데요. 이 멀티플렉서는 멀티는 많다는 말입니다. 이 멀티플렉서는 여러 개의 입력 정보 중에서 입력 값이 많대요. 그 중에서 딱 하나를 선택하는 걸 말합니다. 자, 이거 어떻게 함수하시냐면요. 2의 n승계, 이거 엄청 많은 겁니다. n이 10이면은 2를 10번 곱하라는 말이기 때문에 1000이 넘어갑니다. 어쨌든 많은 놈을 한 개로 내보내죠. 입력이 많고요. 출력은 딱 하나입니다. 그게 바로 멀티플렉스인데, 자, 여러분 암송할 때는요. 많은 놈을 많다가 뭐예요, 영어로? 바로 멀티죠. 그 많은 놈을 하나로 내보낸다. 많은 놈 중에서. 그게 멀티플렉스고요. 디멀티플렉서, D는 이 거꾸로라는 말이죠. 자, 그렇죠. 그래서 이 디멀티플렉서는 거꾸로입니다. 아까 제가 많은 놈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는 것을 멀티플렉서, 많으니까 반대는 디멀티플렉서가 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한 개의 입력선을 통해서 들어온 정보를 한
한 놈을 2의 n승계 중에서 하나를 고른다 했기 때문에 거꾸로가 되는 거죠. 자, 다시 봅니다. 많은 놈에서 하나를 내보내는 거는 많다 멀티플렉스가 되고 반대는 디멀티플렉스가 되는 겁니다. 이거 바로 문제 풀어볼게요. 15번 여러 개의 입력 정보 중에서 OK 여러 개라는 말도 나왔고요. 2의 n승계 많다는 말이죠. 자, 그 중에서 하나를 선택한답니다. 많은 거에서 선택한다? 그러면은 멀티플렉스가 되겠습니다. 멀티가 많다. 두어가 되겠습니다. 16번 이거는 반대네요. 입력이 몇 개라고요? 한 개입니다. 출력은요 2의 n승계 많죠. 그러면 아까 우리 봤던 멀티플렉서의 반대가 되기 때문에 이거는 디멀티플렉서가 되겠습니다. 자, 순서 논리 회로 볼게요. 자, 순서 논리 회로는 우리가 아까 조합 논리 회로 공부하면서 조합 논리 회로는 입력 값이 정해지면은 그 값에 따라서 출력 값이 딱 하나 결정이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자, 얘는 순서 논리 회로는 현재 상태의 입력 상태, 쉽게 말해서요. 입력 값, 현재 입력 값과 그 다음에 이전 상태에 의해서 입력 값뿐만이 아니라 이전 상태에 의해서 이 둘에 의해서 출력이 결정되는 걸 말하는데요. 얘는 사실 시험에 안 나옵니다. 그리고 뭐 클럭펄스의 동작이 되고 기억 능력이 있다. 다 참고적으로 아시면 되고요. 자, 종류 잠깐 보겠습니다. 플립플롭, 카운터, 레지스터, 램, CPU 등등이 있는데 시험에 요놈들은 시험에 안 나오고요. 물론 나중에 우리가 뒤에서 레지스터, 램, CPU 다 배울 겁니다. 하지만 순서 논리 회로에서는 이걸 다루지 않고요. 다만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것은 이 플립플롭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순서 논리 회로의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이 플립플롭인데요. 자, 플립플롭 영어 볼까요? 플립플롭입니다. 이 플립플롭은 이름 희한하죠. 플립플롭 한자로 이렇게 쓰네요. 자, 플립플롭은 중요한 게 바로 1비트를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1비트 한 자리, 이진수 한 자리, 뭐 0 아니면은 1을 기억하는 이제 그런 기억 장치입니다. 기억 소자예요. 소자는 작은 장치를 소자라고 합니다. 자, 이 1비트 기억한다는 거 아셔야 되고요. 자, 또 하나 아셔야 되는 게 이 그림 잠깐 봅시다. 그림. 우리가 지금까지는요. 어떤 값이 들어왔다? 어떤 값이 들어왔다고 합시다. 이런 식으로 뭐 들어와가지고 또 얘가 어디서 모여서 나간다고 할까? 자, 이럴 때 들어오면은 값이 나가고 끝이었죠. 땡입니다. 땡. 들어오면 뱉어내고 끝이죠. 그러니까 먹고 싸면 끝이에요. 이게 조합 논리 회로였는데 자, 플립플롭은 잘 보세요. 입력값이 두 개가 들어갑니다. 자, 출력이 나오는데 그 출력이 또 반대편 입력값으로 들어가요. 또 얘가 출력을 내보내면 걔가 또 반대편으로 들어갑니다. 쉽게 말해서 돌고 돌아요. 좀 지저분한 얘기지만은 얘가 싼 거를 얘가 또 먹고요. 또 얘가 싼 거를 또 얘가 또 먹네. 자, 이렇게 돌고 돌면서 어떤 일을 하냐면은 0을 기억을 하든지 아니면 1을 기억을 하는 겁니다. 먹고 싸면은 기억을 못하지만은 얘는 지금 돌고 돌잖아요. 그래서 이 플립플롭은 1비트를 기억한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되고요. 또 하나 그림, 이게 돌고 돌구나. 그러면서 기억을 하는구나.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요 그림으로 묻는 문제가 가끔 나옵니다. 자, 플립플롭의 종류 4가지가 있습니다. RS 플립플롭, JK 플립플롭, D 플립플롭, T 플립플롭 이렇게 4가지가 있는데요. 자, 우선 RS 플립플롭 보겠습니다. 이름을 지을 때는요. 입력값이 R하고 S죠. 그렇죠? 그래서 입력값에 따라서 이게 RS 플립플롭, 얘는 JK 플립플롭, D 플립플롭, T 플립플롭 이렇게 이름이 결정이 되는 건데요. 자, 봅니다. RS 플립플롭은요. 어차피 이진수 비트가 들어가기 때문에 경우의 수 4가지입니다. 00, 01, 10, 11 이렇게 들어가는데 아마 여러분 교재에는 이게 안 들어가 있죠? 잠깐 제가 확인해 볼게요.
제가 교재를 만들면서 이 둘을 뺀 걸로 알고 있는데 잠깐 보겠습니다. 교재 들어갔긴 하네요. 이 가운데 두 개는 사실은 볼 필요가 없어요. 요거 다시 말씀드릴게요. 여기 가운데 0, 1, 1, 0은 볼 필요가 없고 중요한 거는 둘 다 0, 0일 때하고 둘 다 1, 1일 때만 보시면 됩니다. 왜냐면 시험에 이거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이 중간에 안 나옵니다. 자, 보세요. 제가 원칙대로 제대로 한번 설명 먼저 들어볼게요. 제대로 설명드리면은 S는 세트의 의미입니다. 세트. 세트라는 말은요. 1로 만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R은 리세트 또는 리셋. 얘는 0으로 만들라는 말입니다. 잘 보세요. S로 만들지 말고 보세요. S가 1이고 R이 0이라고 했잖아요. S 1로 만들지 말고 R 0으로도 만들지 마라. 그걸 뭐 하란 말입니까? 변하지 마라. 아무것도 하지 마라. 즉 불변입니다. 불변이고요. 자, 또 이번에는 S가 1로 만드는 거죠. 1로 만들고 또 R은 0으로 만드는 거니까 0으로 만들랍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1로 만들고 0으로 만들라? 말이 됩니까? 안 되죠. 그래서 이 S랑 R 값이 둘 다 1이 들어가는 거는 정해지지 않았다. 정해지지 않았다는 의미에서 부정이라고 하고요. 또는 이런 게 가능하지가 않잖아요. 가능하지가 않습니다라는 의미에서 불능이라고 합니다. 부정, 불능. 같은 말이죠. 됐죠? 여러분들이 이 S와 R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시면 제가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1이고 0인데 이걸 정확하게 아시면은 도움 됐는데요. 사실 모르시더라도요. 그냥 00이면은 불변이구나. 아무것도 안 하니까. 참고로 JK도요. 둘 다 00이면은 불변입니다. 자, 그런데 둘 다 11이 들어가면은 말이 안 되기 때문에 그거는 정해지지 않았고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두 가지를 정확하게 암송을 하세요. 이 RS 플립플롭은 둘 다 11이면 동작을 안 하잖아요. 자, 그래서 이러한 단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새롭게 만든 플립플롭이 바로 JK 플립플롭이라는 건데요. 얘는요, 마찬가지 가운데 거 볼 필요 없고요. 얘는 00일 때는 RS와 마찬가지로 안 바뀝니다. 불변인데, 자, 그런데요. 11이면은 얘기가 다릅니다. 11이면은 반전이라는 말은 바꾸라는 말입니다. 만약에 현재 0이 저장되어 있는데 0이 기억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플립플롭 자체가 0이나 1을 기억할 수가 있잖아요. 한 비트를 기억할 수가 있는데 0이 기억되어 있는데 여기다가 만약에 0, 0을 집어넣게 되면은 불변 값이 안 바뀐대요. 0이 그대로 유지가 되고요. 여기다가 1, 1을 집어넣게 되면은 저장되어 있는 값이 바뀌어 버립니다. 그게 반전이고요. 또 우리가 뒤에서 배우는데 이 보수라는 말도 사실은 반전이랑 같은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시험에는 반전이라고도 나오고 보수라고 나오는데 자, 여러분 이 영어 하나 별표 쳐 놓으세요. 영어 읽을 때는요. 요게 콤, 요게 풀, 요놈이 멘트가 됩니다. 콤플리멘트. 원래 발음은 컴플리먼트라고 하는데 어쨌든 이 콤플리멘트가 바로 보수입니다. 영어 잘 봐두세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JK가 다 0이면은 RS와 마찬가지로 변하지 않고요. 둘 다 1이 들어가면은 RS는 동작 안 했지만은 JK는 값을 바꿔줍니다. 바꾸는 거를 반전 또는 보수. 영어로는 콤플리멘트가 되겠습니다. 자, 또 하나 아셔야 되는 게 이 JK 플립플롭은요. 일단 네 가지 기능이 다 동작을 하죠. 자, 그리고 이 JK 플립플롭을 가지고 나중에 뒤에서 배울 D 플립플롭이나 뭐 T 플립플롭이나 여러 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즉, 얘 하나만 있으면요. 딴 거 다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장 많이 사용됩니다. JK입니다. 그리고 D는 자, 여기서 말하는 D는 영어에서 딜레이죠. 딜레이. 딜레이가 지연시키다라는 말인데 얘는요. 그냥 입력값을 그대로 기억을 합니다. 그냥 0이 들어오면은 0, 1이 들어오면은 1. 바뀌는 건 전혀 없죠. 그래서 D는 시험에 잘 안 나옵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이런 종류가 있구나 아셔야 되고요.
자, 마지막 T 플립플롭입니다. 자, T는 왜 이름이 T냐고 하냐면요. 이게 토글이라는 게 있습니다. 토글키. 자, 토글키가 뭐냐면요. 우리가 스위치가 자, 이거 볼까요? 옛날에 요즘 이런 게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막대처럼 생겨가지고요. 뭐 올리면 온, 요거 스위치 내리면은 오프, 위아래로 가잖아요. 자, 이런 게 있고요. 또 어떤 게 있냐면은 또 버튼식으로 누르는 게 있습니다. 한 번 누르면은 버튼 하나밖에 없어요. 누르면은 약간 들어간 느낌 나면서 온, 또 누르면은 약간 튀어나온 느낌 나면서 오프가 됐는데요. 이러한 스위치를 뭐라고 하냐면은 토글이라고 합니다. 토글키 또는 토글 스위치라고 하는데 여러분 사용하시는 키보드에도 바로 이 토글키가 있습니다. 그 대소문자 나오게 하는 걸 캡스락이라고 하는데 왼쪽 중간쯤에 있습니다. 이거 한번 누르면은요, 그 키보드에 보통 불이 켜지면서 대문자로 나오고 또 누르면요, 불이 꺼지면서 소문자가 나오는 누를 때마다 값이 바뀌는 이게 바로 토글이라고 하는데요. 거기에서 T를 따온 겁니다. 됐죠? 미리 말씀드릴게요. 이 T 플립플롭은 바로 스위치를 만들 때 사용을 합니다. 제가 미리 말씀드렸고요. 자, 그럼 또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몇 가지가 더 있습니다. JK 플립플롭에서 자, 아까 보시면은요. 둘 다 0이면은 값이 안 바뀌죠. 그리고 둘 다 1이면은 값이 바뀐다고 했잖아요. 뒤집어진다고 했잖아요. 바로 이 JK 플립플롭에서 보세요. 자, 여기 JK라고 합시다. 입력이 J하고 K가 들어가요. 그리고 뭐 어떤 값이 나올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이 J랑 K가 들어가는데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T 플립플롭은요, 이 JK 플립플롭의 J와 K를 묶어버립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이 둘을 묶어버려요. 묶으면 뭐예요? 입력이 한 개만 들어갈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한 개만 들어가잖아요. 여기는 안 들어가니까. 그러면은 0이 들어가거나 1이 들어가거나 두 가지 경우밖에 없잖아요. JK 플립플롭에서 이 J랑 K를 묶어서 하나의 입력선으로 만든 게 바로 T 플립플롭인데 이 모양이 보시면은 뭐 같아요? 묶어버리니까. 그렇죠. 묶으니까 T가 되겠죠. 이렇게.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게 0인 경우, 1인 경우 두 가지밖에 없잖아요. 0이면은 안 바뀌고 1이면은 바뀝니다. 그게 바로 이거죠. 0이면 안 바뀌고 1이면 바뀐다. 해서 이게 또 시험에 잘 나옵니다. J와 K를 묶어서 하나의 입력선으로 만들더라가 되고요. 그 다음에 요건 시험 잘 안 나오는데 T는 0이면 안 바뀌고요. 1이면 바뀌더라. 아까 말씀드렸던 스위치 만들 때 사용되더라. T는 토글에서 T를 따왔더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풀어볼게요. 1번 1비트 기억장치 이진수 한 자리를 기억하는 게 뭐냐?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플립플롭입니다. 영어로는 플롭이라고 합니다. 2번 똑같네요. 1비트를 기억한답니다. 자, 그러면은 플립플롭이고요. 3번 다음의 논리 회로는 무슨 회로인가? 자, 이게 먹고 싸면 끝인데 얘는 지금 돌고 돌잖아요. 그게 바로 플립플롭입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돌고 돌면서 0 아니면은 1을 기억을 하거든요. 4번입니다. 다음 중 플립플롭의 종류가 아닌 것입니다. 자, 우리 처음에 배운 게 RS 배웠죠. 그 다음에 새로 나온 거 JK, 그대로 내보내는 D, 뒤집어주는 T 배웠습니다. 아닌 거는 뭐죠? R은 없죠. 5번 플립플롭의 종류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RS, JK, 그리고 D 마지막에 T 배웠습니다. A는 없죠. 6번 RS 플립플롭에서 CP가 1이라는데 CP가요 클록 펄스라고 하는 건데 몰라도 됩니다. 이거 보지 마시고, 자, 중요한 거는 S하고 R하고 S가 둘 다 0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RS 플립플롭에서 R하고 S가 둘 다 0이거나 또는 JK 플립플롭에서 J랑 K가 둘 다 0이면요 똑같이 값이 바뀌지 않는 불변입니다. 답은 1번이고요.
자, 7번. RS 플립플롭 회로의 동작에서 RS 플립플롭에서 R하고 S가 둘 다 1이랍니다. 자, 이게 원래대로 설명드리면은 R은 리셋 0으로 만들라는 말이고요. 그다음 S는 세트 1로 만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1이니까 0으로 만들어라. S는 1로 만들어라 라는 의미잖아요. 어떻게 0으로 만들고 동시에 1로 만들어요?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정해지지 않았다 라는 의미에서 부정이 되는 겁니다. 됐죠? 영어로는 allowed라는 게 허용된다. not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라는 말이죠. 8번입니다. S하고 R 똑같네요. RS 플립플롭에서 둘 다 1, 1입니다. 그러면 출력이 어떻게 되느냐가 되죠. 둘 다 1, 1이면 똑같죠. 아까는 정해지지 않았다. 부정이었고요. 이번에는 가능하지 않다는 의미에서 불등이 되고요. 영어로는 똑같이 not allowed가 되겠죠. 자, 9번. JK 플립플롭에서 J랑 K가 둘 다 0이면 어떻게 되느냐? RS랑 마찬가지로 R하고 S가 둘 다 0일 거랑 똑같이 이러면은 불변이죠. 즉 변화가 없습니다. 바뀌지가 않습니다. 10번. JK 플립플롭에서 J랑 K에 둘 다 1, 1이 들어간답니다. R하고 S에 둘 다 1이 들어가면은 부정 또는 불령이었는데 J는 다르죠. JK는 둘 다 1이 들어가면요. 현재 저장된 값이 바뀝니다. 뒤집어집니다. 만약에 0이라고 하면은 1로 바뀌고 1을 기억하고 있으면은 0으로 바뀌죠. 그걸 우리가 반전 또는 보수, 영어로는 콤플리먼트라고 하죠. 11번. JK 플립플롭에서 보수 또는 반전, 영어로는 콤플리먼트가 될 때, 이때 이렇게 되려면은 J랑 K가 어떻게 되느냐? 그렇죠. 둘 다 1이면 됩니다. 답은 3번이고요. 오, 자주 나왔죠. 참고로 둘 다 영영이면은 이거는 불변입니다. 12번 똑같은 문제입니다. JK 플립플롭에서 J랑 K가 둘 다 1이면은 값이 바뀌는 반전 또는 보수, 영어로는 콤플리먼트가 되고요. 영어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그냥 코 아니면은 콤 이렇게 받으셔도 됩니다. 13번. 다른 모든 플립플롭의 기능을 대용, 한자가 이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대용 대신 쓸 수 있다. 대용 되겠죠. 다른 플립플롭의 모든 기능을 대신하셨기 때문에 응용 범위가 넓고, 그렇죠. 자, 또 가장 널리 사용됩니다. 그게 바로 JK 플립플롭이고요. 자, 예를 들어서 아까 우리가 T 플립플롭 공부하면서 T 플립플롭은 이 JK 플립플롭을 하나로 선을 묶어버리면은 T로 만들 수 있다고 했잖아요. 자, 그게 바로 이거예요. 다른 모든 플립플롭의 기능을 대신 쓸 수 있다. 대신할 수 있다. 바로 JK가 가장 많이 사용됩니다. 14번. 토글. 자, 토글은 영어로 토글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T를 따왔고요. 보수는 같은 말이죠. 자, 그리고 또 답 바로 나오죠. 정답은 T입니다. 자, 뒤에 거 보시면요. JK 플립플롭에서 J와 K를 묶어서 하나의 입력으로 구성이 되는 겁니다. 4번이고요. 15번 똑같죠. JK 플립플롭에서 J와 K의 입력을 묶어서 하나의 입력 신호로 만든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자, 이게 JK 플립플롭이면 당연히 J가 들어가고 K가 들어가는데 얘를 하나로 두 개를 연결시킵니다. 그럼 마치 모양이 T처럼 되죠. 그렇게 해서 T 암송하시면 되겠네요. 16번. 이거 틀리면 안 됩니다. 플립플롭의 종류 중에서 입력 T가 0이면은 상태가 안 바뀐다고 하고요. 입력 T가 1이면은 보수, 값이 뒤집어진답니다. 그럼 뭐예요? T 플립플롭이죠. 틀리면 안 되겠죠. 17번. 이게 마지막인가요? 오케이. 17번.
누를 때마다 온, 오프가 교차되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렇게 스위치가 있는데요. 버튼이 하나밖에 없어. 한 번 누르면 안으로 쑥 들어가면서 온, 또 한 번 더 누르면은 살짝 튀어나오면서 오프가 되는, 이거 우리가 토글 스위치라고 하는데요. 자, 이러한 스위치를 만들 때 사용되는 게 뭐냐? 즉 스위치를 만들 때는요, 바로 T 플립플롭. 왜냐면은 한 번 누르면은 온, 뭐 또 누르면 오프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케이, 이것도 좋은 문제죠. 자,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 진행하고요. 이어지는 정리 앤 퀴즈를 통해서 이번 시간에 배운 내용 확실하게 정리하시기 바랍니다.